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지역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성수에 대해서도 한번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대형 호재들이 집결돼 있어서 용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부동산 관심 있거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 1순위죠. 그래서 1순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을 바라볼 때는 개별적인 투자 상황이나 뭐 투자금, 투자 목적에 따라서 항상 정답이나 최선은 아닌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하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용산은 개발 호재도 많고 특히 서울에서도 가장 큰 핵심 대형 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지가 될 것은 분명해요. 향후에 좀 장기적인 다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핵심지가 무조건 될 것이지만 개인의 현재 상황, 투자 목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최선의 정답지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요소 중에 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전역에 대해서 시세로 한번 구분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뭐 강남, 성수, 그리고 반포, 그리고 현재는 빌라 되게 노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에 재개발이 되게 고급화 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뉴타운이 조성이 다 된다면 상급 최상급지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한남까지 이렇게 4구역 정도가 최고의 핵심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촌동은 현재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다 노후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 재건축이 잘 진행된다면 이쪽도 충분히 상급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의도도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1급지, 상급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서남권은 이렇게 쭉 보통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시세가 확산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쭉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용산을 한번 보면 그 다음으로는 한강로 쪽에 고급 주상복합이 있는 쪽 라인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효창공원 그 다음에 서계청파 후암동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한남 1급지죠. 그 다음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촌 그 다음에 한강로 그 다음에 효창공원 쪽, 그 다음에 서계청파까지. 그래서 여기 서울역 인근 안쪽부터 한강 쪽으로 나올수록 시세가 상승하고 있고 상급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시세가 상승하고 상급지의 위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 쪽은 약간은 용산보다는 오히려 아이언 뉴타운의 시세를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언은 마포긴 하지만 어쨌든 뉴타운으로서 신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데 이에 반해서 효창공원은 용산구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단지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주거 선호도가 용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언, 마포 아이언 뉴타운과 똑같이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남 뉴타운과 비슷하게 서계청파는 향후에 재개발이 되면 매우 좋아질 입지고 그런 곳이지만 현재는 빌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용산의 핵심 이슈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가장 주거로서 이펙트가 큰 호재는 일단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이 중앙에 가장 큰 호재로 있고 여기서 우측, 동측과 서측이 조금 분위기가 다른 모습으로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동측부는 한남 뉴타운이라는 고급 주거 벨트가 형성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유엔사나 수송부 부지가 고급 오피스나 고급 주거로 추가적으로 형성될 예정이고 남측부 동부이촌동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이쪽도 고급 주거 벨트를 형성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의 서측부는 이미 한강로 쪽은 주상복합 고급 주복들이 들어가고 있고 오피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피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의 뭐 연계나 시너지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전자상가도 또한 오피스
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한강로가 아닌 원효로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면 좋을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 국제업무지구의 오피스에는 아마 글로벌 대기업들이나 한국에서도 대기업들 상위권 몇 개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이 원효로나 한강로 일대 오피스에 그런 뭐 협력사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강로는 뭐 이미 개발이 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원효로도 한강로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꼭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토지나 대지 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투자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 배우지들은 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신석통합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재개발 이슈도 꼭 관심을 가져볼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원효로나 한강로가 쭉 올라가다 보면 남영역 쪽도 주복이나 오피스가 들어갈 예정이고, 후암동 쪽도 재개발이 되면서 대로변에는 오피스, 내부에는 주거 벨트가 형성될 예정이고, 서계 청파도 현재 공덕동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주거 벨트를 형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도에는 잘렸지만 요 위에는 현재 서울 북부 역세권 또 오피스, 그 다음 마이스 산업이 개발될 예정. 뭐 어쨌든 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용산공원 서측부는 오히려 주거보다는 오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배후에 주거시설까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측부는 전형적인 고급 주거 벨트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더라도 뭐 오피스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충분히 많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개발 호재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도 조금 연기되긴 했지만 한남 뉴타운을 거쳐 용산역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용산을 주거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투자를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역 내부부터 한강변으로 나올수록 입지의 위계라든지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현재 내가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용산은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부 한강로 주상복합이나 한남동 하이엔드, 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일 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나 동부이촌동 구축, 그리고 효창동의 소규모 단지들을 일부를 제외하면 현재는 주거 선호지가 아니고 오히려 빌라 다세대의 밀집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 선호 지역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촌동 재개발, 리모델링, 한강로 재개발,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국제업무지구, 뭐 용산공원 이런 것 등 개발이 핵심인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주거를 목적으로 용산을 본다면 아파트 투자보다는 솔직히 빌라 투자가 더 맞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거를 하면서 시세 상승까지 본다 라고 하면 뭐 반포라든지 다른 곳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실거주가 있는 상황에서 빌라를 추가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다 라고 하면 용산은 괜찮은 후보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뭐 빌라에 초점을 맞는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이런 개발 호재들, 대형 호재들이 진행되면 확실히 상급지, 강남을 따라갈 유일한 지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이 올라가는 건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요즘 핫한 용리단길의 사진이고, 이쪽은 한남동. 계속 유행한 지 좀 됐죠. 한남동과 용리단길 사진으로 갔는데, 여기가 현재 용산에서 핫한 메인 상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핫한 상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과거에는 숙대 대학생들도 그렇고 인근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조금 유명한 상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쇠퇴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쪽 용리단길하고 삼각지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쇠퇴가 좀 가속화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리단길이 이렇게 핫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좀 부족해졌거든요, 부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쪽 남쪽까지도 신용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상권이 확대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영동 쪽도 일부 상권이 있긴 하지만 핫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방촌도 핫한 상권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긴 했지만 경리단길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이태원이 있고,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한남동 핫한 상권, 메인 상권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측부에는 용리단길과 신용리단길, 그리고 동측부에는
한남동, 이태원, 경리단길, 해방촌 이렇게 핫한 상권들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용리단길이나 이태원, 한남동 등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상권들 중에 일부인 사례들인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상권의 확장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업무지구가 형성된다거나 한남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 될수록 이런 호재들을 봤을 때 상권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는 이미 많이 상승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투자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땅값이 이미 많이 급등한 상황에서 투자 가치는 별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용산의 토지나 상권을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투자금이 이미 높은 상황이에요.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땅값이 이미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높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현 시점에 강남만큼 임대 수요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많이 찾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 그럼 조금 저렴한 곳들이라도 괜찮은 곳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임대 수요가 퍼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높은 투자금, 비슷한 투자금에는 강남도 어떻게 보면 접근이 가능한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골목 안쪽까지도 수요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맞추고 향후에 내 자산이 빛을 발할 때까지 버틸 힘이 있는 지역이 강남인데 용산은 높은 투자금이 지금 드는 거에 비해서는 임대 수요나 임대가가 받쳐주지 못하고 그럼 향후에 개발 호재들이 완성이 되고 내 자산이 빛을 볼 때까지 보유하는 기간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접근해야 되는 곳이 용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업지 뿐만 아니라 업무로 쓸 수 있는 지역들, 토지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한강로 쪽은 아모레퍼시픽 사옥이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S타워인데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일자리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전자상가인데 전자상가뿐만 아니라 앞에 국제업무지구까지 연계돼서 추가적으로 일자리 호재도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용산공원을 기준으로 업무지구, 업무 호재는 오피스 호재, 일자리 호재는 요 서축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축부에서도 지금은 좀 한강에 가까운 쪽, 남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그리고 한강로 쪽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 요 향후 원효로랑 한강로 쭉 타고 올라가서 청파로랑 서울 북부 역세권까지 요 서축 라인이 다 오피스나 업무, 일자리 호재들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지역을 임장해보고 투자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부만 확대해서 한번 보면 국제업무지구랑 전자상가가 길게 형성될 거고 요 원효로 일대는 향후에 국제업무지구에 못 들어오는 중소기업이라든지 협력사들이 따로 사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이고 위로 올라가서 청파로도 그렇습니다. 청파로도 그렇고 한강로 북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강로 남쪽은 이미 LS타워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미 오피스가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도 있죠. LG U+도 있고 그리고 요 서측 정비창이나 재개발 부지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오피스 타워들을 같이 짓는 조감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대로변은 요쪽 라인도 향후에 오피스가 들어가서 양쪽으로 오피스가 형성된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향후에 원효로나 북부의 청파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아까 전자상가죠. 26층에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이쪽이 시간이 좀 더 걸렸던 이유가 여기 시행하시는 분들이 요 위쪽은 어느 정도 주거로 채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줬거든요. 밑에는 오피스, 그 위쪽에는 고급 주거, 오피스텔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런 주거도 엄청 좋을 것이다. 한강로에 현재 고급 주복들이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메인은 국제업무지구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아마 자본력이 엄청 큰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성이 핵심이라
글로벌 기업들도 유치에 벌써 나서고 있죠. 어쨌든 여기가 용산 호재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업무로는 어떠냐? 현재도 하이브, LS타워, 아모레퍼시픽 등 이미 일자리가 있는 상황, 준수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북부 역세권 개발,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등 일자리 호재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기준으로 동쪽은 한남 뉴타운 고급 주거, 그리고 서측은 주상복합 일자리로 서로 조금 포커스가 다르고 컨셉이 다른 형태로 개발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역 일대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강로는 이미 좀 변화한 상황인데 원효로나 청파로 이쪽은 대로변은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원효로나 청파로는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요거는 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니까 이쪽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장기간 이 물건을 끌고 갈 수 있는지, 현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수요가 강남처럼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는 기간이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이런 건 장기 프로젝트고 좀 오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들만 조금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국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대에 들어갈 거고, 현재 매우 낙후돼 있는 원효로나 청파로는 이런 수요들 때문에 개발될 수 있다. 이 점 좀 명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에 대해서 한번 보면, 교통은 뭐 현재도 용산역 일대는 매우 좋은 상황이죠. 4호선도 있고 삼각지에는 6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1호선, 그 다음에 KTX도 다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도 조금 연기가 되긴 했지만 추후에 용산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지하철 교통도 거의 메인, 서울에서도 메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도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일단은 서울에서는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를 얼마나 쉽게 탈 수 있냐가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강변북로를 어디든 쉽게 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쪽은 원효로 쪽이지만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총 5개의 대교를 통해서 각 남쪽으로 접근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강변북로 진입이 매우 편리하고, 그로 인해서 도로교통이 매우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그리고 원효대교까지 각 남쪽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용산역은 지하철,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KTX, 신분당선 연장까지 지하철 교통의 허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이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데 어떠한가? 주거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호재들이나 개발이 핵심인 지역이고, 그래서 현재는 빌라, 다세대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좀 노후화된 지역,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구축이 메인인 지역 등등등 했을 때 현재 실거주가 유용한 지역은 아니고 아파트 갭 투자로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오히려 주거를 목적으로 용산을 보시는 분들은 빌라 투자가 더 맞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권은 현재도 활성화되어 있고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개발 호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지만 현재 토지가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높은 투자금에 비해서 임대 수요가 강남처럼 많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투자로서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투자로서 맞는지, 수익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검토해보고 들어가야 될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는 현재도 준수하고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들이 되면 될수록 용산역 일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될 거다. 용산공원을 기준으로 서측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볼 때는 한강로는 이미 개발이 되고 가격이 높아졌지만 이런 모습을 향후에 원효로나 청파로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업무지구에 못 들어가는 수요들이 이런 대로변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호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이미 교통의 허브이기도 하고 추후에 신분당선 연장 같은 호재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개의 대교랑 강변북로를 쉽게 탈 수 있는 도로교통이 우수한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투자에 따라서 검토해보면 좋은 지역이다 라고 용산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